1967년 3월 22일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계선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한 북한 고위 언론인이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수근 리수이건으로 당시 북한의 대표적 언론기관인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라는 공식 직함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5시경 남북군사정전위원회 회의가 막 끝난 후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수근은 유엔군 소속 한국계 분석관 차량을 타고 북한군 경비병의 총탄이 날아오는 가운데 남측으로 질주해 내려왔습니다. 이 모습은 곧바로 국내에서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를 위장 귀순이 아니라 명백한 탈북으로 보도했고 정부는 환영식을 열며 그를 국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시민들은 박수로 맞이했고 많은 언론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이수근은 귀순 직후 대한민국에서 방공 강연이나 인터뷰 등 공적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으며 사회에 점차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1969년 1월입니다. 이수근은 북에 두고 온 가족의 안위와 남한 사회에서의 삶에 대한 고민 끝에 위조 여권을 이용해 재차 해외로 출국하려 했습니다. 그는 홍콩을 거쳐 캄보디아로 향하던 중 기내에서 대한민국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체포됩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그를 중앙정보부 직원이 체포했고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과 재판부는 그가 남한에 들어와선 첩보 활동을 했고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위장 귀순 간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969년 5월 10일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수근의 항소 의사는 있었지만 항소 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사형은 같은 해 7월 2일 집행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체포된 공범들 중 백영옥 등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이수근 본인은 사형 집행 이후 한 번도 실질적인 재판 복권이나 재심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말 이후 이 사건은 학계와 언론 사이에서 근본적인 재평가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 전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일부 연구자들은 이수근의 행동이 단순한 망명 의지의 발로였을 뿐이고 공작 목적을 위한 위장 귀순이었다는 결론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사의 절차적 문제점과 강압적 조사 방식이 허위 진술을 만들어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원회는 2007년 이 사건을 재조명하며 중앙정보부의 수사 과정이 불법적 비인도적 요소를 포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수근이 중앙정보부의 과도한 감시와 가혹한 조사 속에서 진술을 하게 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심 등 적절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했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1969년 사형 판결을 받은 이수근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당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 예컨대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이수근 사건은 한동안 간첩 혐의가 아닌 단순법 위반으로 재구성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49년 전의 판결이 권위주의 시대의 불법적 절차와 수사 관행에 기반했다고 인정하며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간첩 사건이 아닙니다. 북한 고위 언론인의 귀순과 이후의 삶, 격변하는 남북 관계 속에서 국가가 한 인간을 어떻게 판단하고 처벌했는지,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